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적이요. 예를 들어 밤새 뒤척이며 잠들려고 애쓸수록 더 깨어있게 되거나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멀어지는 경우 말이죠. 이런 현상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역법칙이라 불리는 심리적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역법칙은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강하게 추구할수록 그 대상이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역설적인 개념입니다. 이 법칙은 고대 철학부터 현대 심리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며 삶의 여러 영역에서 관찰됩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사실상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보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에너지와 행동은 결핍 상태를 반영하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오히려 방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찾으려는 강박적인 노력은 상대방에게 절박함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는 태도는 오히려 재정적 스트레스를 키워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재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항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우리는 더 명료한 시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씨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비를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저항 없이 현재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능성과 창의적인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역법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물론 행동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동이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감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감에서 나온 행동은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며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반면 절박함에서 나온 행동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데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감정 상태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특정 진동이나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감사와 평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결핍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면 이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감정 상태를 조율해야 합니다. 원하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풍요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충분함을 느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을 원한다면 스스로를 사랑하는 감정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상상 속 경험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은 실제로 우리의 생물학적 패턴과 현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역법칙은 우리가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과도한 노력과 집착 대신 내면의 정열과 균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삶의 외적 현실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취는 단순히 목표 달성을 넘어 자신의 존재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존재 상태가 바로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상태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외부 현실도 이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신념이 모두 일치하고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내적 정렬입니다. 내적 정렬이란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돈을 벌기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내적 상태는 목표와 정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풍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 목표에 더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적 정렬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신념과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이나 사회적 조건화에 의해 형성된 신념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런 신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부터 돈은 어렵게 벌어야 한다 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항상 힘들게 일해야 한다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념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신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신념이 지금의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신념을 새로운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은 어렵게 벌어야 한다 는 신념 대신 돈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흐른다 는 새로운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적 정렬을 돕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는 상상입니다.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몸에 실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할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미 이루었다고 상상하며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연습을 통해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스러운 관계를 원한다면 이미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상상하며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혹은 성공적인 커리어를 원한다면 자신이 이미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고 그때 느낄 감정을 미리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계와 에너지 필드에 실제로 변화를 일으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새로운 습관이나 믿음을 형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운동 동작이 반복 연습을 통해 점차 몸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은 종종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반대로 결과를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더 큰 평온함과 명료함 속에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과정은 단순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 속에서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내면 상태와 연결되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해보세요. 내면 상태와 연결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위도입니다. 위도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위도를 가지는 것은 다릅니다. 목표는 특정한 결과를 지향하지만 위도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존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겠다 라는 목표 대신 나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가겠다 라는 의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위도는 우리의 내면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위도를 설정할 때 중요한 점은 그것이 긍정적이고 현재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은 현재형으로 표현된 메시지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위도보다는 나는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로 살아간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은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도를 설정한 후에는 그것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의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에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산다 라는 의도를 세웠다면 그에 맞게 건강한 식습관을 채택하거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몸과 마음에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현재의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비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현재의 나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면서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내면의 갈등과 저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라는 감정은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결핍 대신 풍요의 감정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자신이 감사할 만한 것들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한 끼 식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처럼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감사의 연습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각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당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자연스러운 리듬과 속도가 있습니다. 씨앗이 심어진 후에는 시간이 지나야 싹이 트고 꽃이 피듯이 우리의 내면적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대신 과정 자체를 신뢰하고 즐기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과 비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움과 여유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공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불필요한 집착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삶은 끊임없는 창조와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 세계와 깊이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을 넘어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은 우리에게 매 순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당신의 내면 세계가 바뀌면 외부 현실도 자연스럽게 따라 바뀌게 될 것입니다.